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임진왜란 통틀어 최대 전투, 최대 혈투. 야, 오늘만 사는 자들의 단두대 매치. 저는 왜 개인적으로 2차 진주성 전투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지 않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일본군에게 가장 강력한 타격을 끼쳤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그러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인데, 제가 감히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과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을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집내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당시 왜군 2만 병력이 침략했는데, 이 2만 병력은 당시 조선군과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부산 후방에 있었던 병력이 원래 그 조선의 성을 하나 공격하려고 하면 조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가겠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격해 왔으나 김시민 장군이 진주 백성들과 함께 막아냈는데 5일간 막아냅니다. 그래서 대첩이 된 거예요. 행주 대첩은 아니 벽제간에서 이효성의 명나라 기병을 물리치고 자신감 만빵 생긴 일본군이 3만 병력 동원해서 어디 뭐 야유회 가듯이 작은 산성 하나 공격했다가 권율 장군이 12시간 막아냈고, 이때 일본군 사상자가 1000명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진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제장들에게 죽을 힘을 다해 진주성을 점령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런 명령을 내린 상태에 9만 3천 병력이 침략을 해왔고, 이 진주성 전투에서 9만 3천 병력을 9일을 막아낸과 동시에 당시 일본군 사상자가 3만 8천 명이라는 기록이 일본 역사서에 나옵니다. 3만 8천 명이 다 죽은 자들은 아니겠지만 부상자까지 포함하는 숫자일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아니 여러분, 최대 전투였고 일본군이 가장 많이 죽은 전투입니다. 그런데 왜 2차 진주성 전투의 영웅들은 우리가 몰라야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차 진주성 전투와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투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 영상도 꼭 보셔야만 하는데, 한양에서 퇴각했던 일본군들이 경상남도 쪽에 이렇게 외성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곧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당시 조선군과 명나라군은 여기가 순천이고 여기가 남원이고 여기가 대구면 이쪽 선을 이렇게 쳐가지고 왜군이 이제 북상하지 못하고 왜군이 호남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주둔해 있는 상태였는데, 아니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뭐 도원수, 권율은 진주성 근처까지 갔다가 당시 일본군이 좀 뻥을 쳤거든요. 30만 병력으로 진주성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곽재우는 진주성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를 해버리죠. 지난 시간에 권율과 곽재우 이야기를 했고, 또 곽재우와 황진과의 대화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사례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선조실록입니다.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 권율의 장계를 보니 외적이 온갖 방법으로 진주를 공격하고 있는데, 명나라군은 아직까지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고 명나라군도 모른 척하고 있는 상태죠. 외적과 대진하고 있는 외원로는 성거이, 당시 전라도 병마산대 성거이도 진주성에 안 들어와 버립니다. 홍계람도 유명한 의병장인데 진주성에 안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곽에 진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겁니다. 어찌 전투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 나라 소중한 땅을 외적에게 그냥 넘길 수 있단 말이냐. 내 죽더라도 한번 지켜보련다. 아, 왜 흥분하지? 그 형사가 매우 외롭고 약하다고 합니다. 권율의 생각은 다만 요해처를 지켜 호남을 보전하고자 할 뿐 군사를 보내어 진주를 구원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호남을 보존하는 길이, 이런 뜻으로 급히 권율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선조가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권율은 명령 불복종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도 차마 선조가 권율을 탓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대병력이 진주성을 공격했으니 누가 들어가서 지키고 싶었겠냐. 선조도 이해를 하는 형국이었죠. 그 다음 황진하고 곽재우 대화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국조인물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황진이 진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의병장 곽재우가 황진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진주는 외로운 성인이 지켜낼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은 충청도 절도사다.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인데 진주를 지키다가 죽는 것은 너의 직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황진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창의사 김천일에게 승낙하였으나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건할 수는 없다. 이에 곽재우가 황진의 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술잔을 나누며 서로 작별하였는데, 귀에 황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애통해하며 슬퍼해 마지 않았다. 아, 황진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열장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진주성 공격했던 일본군 장수 몇 면을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도대체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네임드 무장들 총출동. 진짜 여러분 이런 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뭐 새끼가라 전투에서도 쪼개져서 싸웠으니까 한편인 적은 일본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전체 2선발 호랑이 가토, 3선발 구로단 나가마사, 모리 요시나리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름이 동명이인인 줄 알았더니 시마즈 요시히로, 여러분 최고 무장이죠 전국시대. 바로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노합니다. 야 시마즈, 너 왜 이런 값 못해? 너 조선에 가서 임진년에 대체 네가 무슨 공을 세운 거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네 영지 다 몰수해버리고 네 자식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진주성 공격에서 꼭 점령해. 시마즈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와요. 고니시 임진왜란 1선발, 소요시토시 스시마섬 성주, 다테 마사문의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 주인공 아닙니까? 도관용, 애꾸는 뭐 무력 100 어찌고 저찌고 해서 얘가 만약에 30년만 일찍 태어났다라면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영웅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 친구까지 참전했고요. 우키타 히데이의 임진왜란 당시 총사령관이었고요. 총사령관, 여기는 그냥 여러분 이시단 미스나리 세키가하라 전투의 서군의 총사령관, 얘가 만약에 그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겼으면 이 새끼 자손들이 수백 년간 일본을 지배했겠죠. 모리 가문 유명하고요. 고바야카 전국시대 최고 무장 아닙니까? 총출동합니다. 자, 진주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노란색이 현재의 진주성인데 실제로 지금 진주성을 가도 여기 한 바퀴를 도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기저기 더 생각하면서 돌다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 조선 후기까지 이랬던 것 같고, 임진왜란 직전에 당시 성을 이렇게 좀 넓혔어요. 아니 들어가서 수비할 병력도 없는데 왜 성을 하필 넓혀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이쪽 동문이 없었으면 수비하기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봤듯이 여기 이제 가토고요, 여기가 고니시고요, 여기가 이제 우키타 히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주성이 완전히 에어싸워 있는 상태인데, 이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오는 분들은 누구였냐면 호남의 의병장이었다가 의병장 총사령관까지 됐던, 창의사가 됐던 김천일, 호남의 의병장이었고 경상우도 병마사가 됐던 최경애, 뭐 호남 출신이긴 합니다. 황진도. 그런데 충청도 병마사가 됐던 황진, 그리고 실은 여기 고종후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그 호남 의병장인데 가장 많은 병력을 거느렸고 7천 의병과 함께 금산에서 죽었던 그 고경명의 아들 고종우까지 와가지고 진주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왜 이 호남 출신들이 이렇게 움직였냐?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이 뚫린다.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도 진주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일본군이 진주성을 들어간다고 하면서 근처 막 함안이나 의령 지역의 모든 주민들 다 죽여버리니까 경상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전에 진주대첩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진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6만여 명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진주성 들어왔는데 이들이 경상도의 주민들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지역감정이라는 게 생기기 어렵거든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 진주 땅은 우리 조선 땅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여러분, 중국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설령 북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특수관계잖아요. 월드컵에 나가도 다 같이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우리는 붉은 악마가 돼서 함께 응원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간혹 가다 지역감정 이야기하고 뭐 저한테 막 그 나쁜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사람 취급하기 싫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진주성을 지켜나가는데, 진주성을 지키는 총사령관, 수성장은 황진이 합니다. 제가 포드마스터 편에서 황진 편은 따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웅치이치 전투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육지로부터의 호남을 지켜낸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쌍 찍는데, 이거 제가 좀 아껴놓고 있을게요. 이 무쌍 찍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막 안성을 어떻게 점령했고, 그러다가 김천일과 약속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황진 장군이 700병력과 함께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이 황진 장군이 왔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만세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만세 외치면 이건 거의 반역인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황진이 이 어마어마한 일본군 장수들과 이제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6월 15일경부터 진주성 근처까지 일본군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9일에 아예 그냥 진주성 앞에 진을 칩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6월 19일부터 첫 전투라고 하면 전투 기간이 11일이 되는 건데 6월 19일경에 활을 쏘아가지고 일본군을 30명 정도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21일이 첫째 날입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원래 6월 20일은 이제 진을 쳤던 거고 일본군이.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성이 실제로 천혜의 요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해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해자를 첫날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시 황진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자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성에서 기동대가 나가가지고 타격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병력이 적으니 함부로 성을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 병력 정리 다시 할까요? 일본군 9만 3천이었고 조선군은 몇 천입니까? 3천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3천은 진주성의 병력이에요. 진주의 성주가 누구냐면 서예원입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 후임인데 이 서예원은 원래 진주성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명나라 장수를 접견하고 있다가 유성룡이 야 진주성이 위기인데 네가 이렇게 진주 목사인데 밖에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요. 진주성으로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진주성 전투 내내 서예원은 겁장이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서예원이 이끌고 있었던 3천 병력과 김천일, 최경혜, 고종우, 황진, 이종인 등이 데리고 온 병력이 한 3천 있었으니까 합치면 6천 병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날은 일본군이 이렇게 해자를 메우고 둘째 날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1차 공격을 낮에 하고요. 그 다음 저녁에 공격합니다. 밤 12시에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본군은 병력이 9만 3천 병력이니까 그냥 24시간 공격한다고 해서 모든 9만 3천 병력이 계속해서 성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만 2만 병력이 공격하면 한 6만 7만 병력은 뒤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고 있다가 또 체인지에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건데 조선은 병력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6천 병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수성제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3일째 갑니다. 6월 23일 가면 낮에 또 3번 공격하고 저녁에 4번 공격했다는 건 하루 종일 공격했다는 거죠. 막말로 여러분 6월 23일 막아낸 것만 하더라도 행주대첩과 성과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6월 22일과 23일에는 특별히 누가 무쌍을 찍었고 어찌고 저찌고 했다는 기록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황진이 활약했다. 황진이 활을 쏘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제가 운치이치 전투에서 황진 장군의 활 쏘기 실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화살을 대주는 사수가 2명, 3명 따라붙는데 그들이 손이 바쁠 정도로 황진 장군이 계속해서 활실을 당기는데 황진은 아무리 강한 활도 이렇게 당겼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활을 빨리빨리 쏘는지 앞에 가는 활이 적의 몸에 꽂히기도 전에 바로 뒤에 활이 따라 날아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웅치이치 전투 때 하도 황진 장군이 활을 많이 당기니까 여기 살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엄지손가락에 뼈가 드러났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까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활을 그렇게 많이 쏘아서 적을 많이 죽였습니다. 6월 24일 일본군 부대가 충원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틀간 전쟁하다가 일본군도 조금 지쳤어. 그래서 앞에 부상당한 군대를 뒤로 빼고 뒷부대를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해자들을 또 이렇게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6월 25일 날 또 본격적으로 침략이 오겠네. 이게 지금 며칠차냐면 4일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5일차 갑니다. 5일차 진짜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낮에 또 3번 공격합니다. 밤에 4번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주성은 남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남강이 있잖아요. 촉성도 유명하고 여기 농계바위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약간 절벽이에요. 그럼 진짜 공격할 수 있는 건 동문이 공격할 확률이 가장 높고 북쪽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북쪽도 이렇게 권희 씨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날은 동문에서 정루 사격을 합니다. 일본군이 굉장히 높은 망루 같은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격을 하니까 조선군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곳에서 조총을 쏘니까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야. 성을 수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망루만큼 높게 뭔가 토산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황진이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토산을 쌓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흙 짊어지고 가서 토산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토산을 이렇게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누군가가 우통을 벗고 남들은 모래주머니 하나도 낑낑 들고 가는데 모래주머니 3개, 4개를 들고 턱턱 하고 옮기는 사람이 있으니 토산 쌓는 책임자가 야 너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일을 잘해 하고 봤더니 세상에 황진이었던 거야. 여러분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면 지금으로 치면 군단장입니다. 별 3개입니다. 별 3개인데 전투 상황에서
상황실에 있는 게 아니고 병졸들하고 함께 참호를 파고 있는 별세계 장군을 생각해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병졸들이 감동하고 주민들도 감동해서 황진 장군과 함께 이 성을 지켜내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토산을 쌓아가지고요, 토산 높은 곳에 현자 총통을 놓고 이 망루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냅니다. 지금 5일째 지켜진 거죠. 여러분, 진주성에 들어오지 않았던 권율과 성거이와 곽재우는 지금 현재 진주성이 5일 정도 버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들은 분명히 진주성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당할 테니 하루 이틀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3일, 4일, 5일째 버텼어. 진주성 안에 있는 우리 병사들과 주민들 얼마나 두려울까? 그들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든과 동시에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5일을 버텼으니 곽지우 입장에서 내가 2,000병력 가지고 들어갔으면 6,000에 8,000이 되니까 우리 수비하는 병사들도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더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권율 입장에서 내가 여기저기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 1만 병력 가까이 모았을 테니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5일째 이렇게 버팁니다. 6일째 됐습니다. 여러분, 생가주 나무 방패, 그러니까 이상한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일본군이 나무로 크게 만들었고 그 나무 위를 새 가죽으로 덮어요. 새 가죽은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아도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그 나무 방패 밑에 들어가가지고 성 아래를 막 파내는 거야. 그러니까 황진이 큰 돌을 떨어뜨려라. 큰 돌과 바위로 상처를 내라. 새 가죽이 찢어지게끔 해라. 그래서 새 가죽이 찢어지고 나무가 드러나니까 황진이 풀을 가져와가지고 기름을 묻히고 불을 묻혀가지고 또 명중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여기 안에가 있는 일본군이 다 불타게 만듭니다. 이게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망루 공격도 망루를 세워서 또 일본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월 26일 날.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전투가 끝나고 장마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성을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지대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이 좀 약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비가 오면서 비를 맞았다 보니까 우리가 화포 쏘기도 어려워지고 불화살 날리기도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조선의 장병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7일째 갑니다. 일본군이 또 이상한 쉽게 얘기하면 귀갑선, 이게 옛날 거북선을 귀갑선이라고 일본군이 불렀단 말이죠. 귀갑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일본군들이 들어가가지고 성 밑에 와가지고 성문을 깨고 성벽을 막 허무는 그런 기갑차가 등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가장 약한 곳의 기갑차 공격으로 인해서 동문 자체가 뚫린 건 아니지만 성문이 허물어집니다. 성문이 허물어지니까 두 가지 기록이 존재하는데 황진 장군이 달려가가지고 수십 명의 왜군을 베어내면서 무쌍을 찍는 과정에 나머지 병졸들이 다시 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김해 부사 이종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도 거의 종산품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아 칩니다. 이종인과 황진이 거의 의형제를 맺다시피 했던 분들인데 높은 분들인데 굉장히 신뢰감이 강했거든요. 이종인 장군이 달려가자마자 순간에 5명을 베어버리고 성을 다시 방어할 시간을 벌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27일 7일째도 막아냅니다. 8일째 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공격. 근데 그 전에 이 6월 28일 새벽에 서해원이 이쪽 동쪽 경비를 맡겨놨는데 서해원은 수비를 맡겨놓으면 병사들 앞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나 봐. 그래서 실제로 김천일이 서해원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황진이 지금 전투 중에 그래도 우리 장수 한 명을 죽였어야 되겠냐. 이 죄는 나중에 물자. 그래서 실제로 김천일이 서해원 대신 장륜이라는 사람에게 진주 목사를 대신 임시직으로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해원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네가 이쪽 북쪽을 밤에 지키거라 했는데 아니 밤에 서해원이 제대로 이 북쪽 경비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새벽에 몰래 기와가지고 성문을 막 또 약하게 허무는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기록이 하루 종일 공격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뭐 낮에 3번, 밤에 4번이 아니고 24시간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 막아냅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그래서 동문 쪽에서 특히 이종인 장군이 활약을 했고 전체 성을 관장하던 황진이 동문 쪽에 와가지고 동문 쪽을 내려다보면서
성의로 얼굴을 들이민 거죠. 와, 여기는 일본군 시신만 1000여 명이 있는 것 같다. 대승인데 하고 있는데 저격병인지 아니면 부상당한 일본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격병일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장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내미니 저거 김시민 장군 아니야? 저격병이 조총을 빵 하고 황진 장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니 총알이 황진 장군 옆에 나무 기둥에 맞고 황진 장군 머리에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황진 장군 바로 전사합니다. 진주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주성이 무너졌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되었다가 아니라 황진이 죽었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되었구나.